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찬란한 20대도 아니고 50대만 되어도 자녀들 다 키우고 책임질 것도 없는 나이. 60이 넘으면 그때는 무슨 이유로 살게 될까? 소수지만 아직도 일과 돈,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아직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것이 있는 사람 말고는 일상의 무료함과 육체의 쇠락, 외로움 등 모든 것을 지고도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지금은 남편이 보호자인데 마냥 남편도 없고 자식은 멀리 있고 60세가 넘으면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이유로 사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는 것, 몸 여기저기가 병들어가는 것, 이성적 매력이 사라지는 것,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밀려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건 정녕 이런 것밖에 없는 걸까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게 되는 게 인생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잃어가는 것도 있지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도 있죠.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어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죠.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빠로 살았다면 이젠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곱게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법륜 스님 말씀처럼 나이 들수록 더 나답고 즐겁게 사는 분들도 많죠. 나이 들수록 더 즐겁게 사는 방법 4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감동하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왜 즐겁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감정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 또 까르르 웃는데 나이 들수록 감동의 눈물과 웃음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자주 감동받는 사람은 몸 안에 염증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한 달에 여러 번 예술 감상과 연극 관람을 한 사람은 예술이나 연극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31%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동을 자주 받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학습 능력과 호기심, 사회성과 삶의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 감동했던 것이 언제였나요? 새해의 첫 일출과 해지는 노을을 보며 느끼는 잔잔한 감동, 좋은 영화나 그림,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감동, 요즘 같은 가을엔 예쁜 단풍을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겠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감동할 수 있습니다. 감동하는 일상은 뇌를 유연하게 하고 감수성을 살아나게 합니다. 절로 힐링이 되겠죠. 나이 들수록 삶에 감동이 있어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을 갖자.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살의 원인이 경제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감이 몰려올 때도 있죠.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엔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것도 인간의 근원적인 공허감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해 생긴 거라 생각합니다. 중년 남자가 갱년기가 되면 불륜에 빠지는 것도 공허감이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불륜의 마지막 불꽃을 미친 듯이 피우고 장렬하게 죽자는 분도 있는데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은 가벼운 쾌락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지적인 쾌감을 누릴 적기입니다.
80이 되신 여성이 지금까지 사업하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바쁘게 사셨는데요. 사별을 하시고 지금은 늘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손녀들이 책과 노트를 할머니 만나러 갈 때마다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저 또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경제 공부를 하는 것, 심리학, 뇌과학, 인문학, 건강 등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느끼는 쾌감, 뇌가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니 더 감사한 일이죠. 젊었을 때는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였다면 나이 들어선 내가 관심 있는 걸 자유롭게 배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갖고 살면 나이가 들어도 더 즐겁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 삶의 주제를 찾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하루 24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다니고 가정 돌보느라 내 시간이 별로 없죠. 지금은 여유를 갖고 자신을 찾을 때입니다.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 시간이 없고 분주하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밀려 선택했던 삶이라면 이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바람대로 살아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50세라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20년, 30년이겠죠.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속했던 걸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야겠죠. 내 삶의 주제를 찾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주제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제가 아는 50대 남성분은 직장에 다니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평소 꽃, 나무, 자연, 건강에 관심이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꽃 종자를 받아와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꽃과 나무를 잘 키워 소득을 창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60대 남성분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살았다면 이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펼칠 나이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자아 실현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하루 1시간이라도 나의 주제를 찾아 그걸 실행해보면 어떨까요? 내 삶의 주제를 찾아야 인생 후반전이 무료하지 않고 즐겁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에서 휴식하자.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요즘은 미세먼지까지 있죠. 지금까지 쫓기듯 살아왔다면 자연에서 잠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숲속에서 조용히 걷거나 쉬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변화를 주면 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여행도 좋고 여행이 여의치 않다면 가까운 숲속을 거닐어도 좋습니다. 젊을 땐 가족 돌보느라 쫓기듯 살아왔지만 나이 들수록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균형을 찾고 나이 들수록 삶이 즐겁더라고요. 가끔 지하철을 타면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부모를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이 나름의 보람과 의미도 있었지만 전 지금의 삶도 참 편하고 좋습니다. 20대엔 막연하게 나이가 든다는 게 두려웠고 늙는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나이 50이 되어 보니 나름 안정도 되고 즐겁습니다. 전 위에 4가지 실천하며 중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다가올 노후도 좋을 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죠? 나이 들수록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까? 왜 이리 권력을 쥐고 싶어 할까? 다들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진 것도 많고 정치 안 하면 차라리 마음 편히 살 텐데 말이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가끔 뉴스 기사 보면 참 바람잘날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면 사람이 신기한 동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하고 마음 편히 살 것 같은데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안 채워지면 또 욕망하고 마음에 시름이 생기고 그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마음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었을 땐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고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은퇴를 앞두고 무슨 일을 할까? 또 안 맞는 배우자와의 갈등, 갱년기 질병, 여러 가지 고민과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많죠. 남들은 어떻게 살까요? 50이 되니 인생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노후 걱정에 불안하기도 하고 인생이 덧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불안이 쌓일 때가 많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특히 뇌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마음 편히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마음이 저절로 편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다들 경험해봐서 아시죠. 나이 들수록 마음 편히 사는 것도 알아야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나이 들수록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 편히 사는 방법 6가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든 걸 선택하자. 안 그래도 스트레스 쌓이는데 왜 힘든 걸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부터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까, 또 퇴근 후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저축은 얼마나 할까, 이렇게 다양한 선택을 할 때 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면 장기적으로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까 아니면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갈까 고민을 할 때 밥 먹고 TV 보면 당장 몸은 편하겠죠. 하지만 TV 보는 걸 반복적으로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 살도 찌고 몸의 건강도 나빠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는 선택은 지금 당장은 힘든 선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 선택이 되더라고요. 아침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할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 선택할 때도 바로 설거지를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보다 힘든 선택일 수 있지만 집안이 청결해지며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돈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돈 걱정을 줄이는 방법도 힘든 걸 선택하는 법칙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테크 공부를 할까 아니면 TV 보고 놀까?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데 직장에 다닐까? 아니야, 힘든 일 해봐야 나이 들어 몸만 상하지, 그냥 쉬자. 아, 스트레스 쌓이네, 백화점 가서 옷 좀 몇 벌 살까? 아니야, 운동하고 스트레스 풀고 좀 아껴야지. 어떤 선택을 해야 장기적으로 돈 걱정에서 좀 편안해질까요? 유튜브 영상을 선택할 때도 그냥 시간 때우기식 영상과 좀 더 배우고 사색할 수 있는 영상이 있을 때 어떤 영상을 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식이 쌓이고 내 삶을 좀 더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 근력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마음 편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고요.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리미리 하자. 여러분은 언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나요? 전 일을 미룰 때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덜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많다고 해요. 또 경제적 어려움을 더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루는 행동을 버리고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미루는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할 일이 떠오르면 5초가 지나기 전에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명 그냥 하기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5초가 지나기 전에 바로 하고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옷 입고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해보고 효과 본 방법인데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만들고 일주일 루틴, 한 달 루틴을 만들면 고민하지 않고 하게 되더라고요.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자신감과 자존감도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자. 무엇이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강박과 불안이 앞서게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나친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실행하기는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 자책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토피 등 피부염에도 스테로이드가 처방되기도 하고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기도 하고 동시에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등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투여할 때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유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호르몬 교란을 시킨다고 해요.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자신감이 강한 사람에게는 분비가 낮고 본인이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늘 망설이는 사람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비가 높아져 면역력을 약화시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지나친 완벽주의를 버리고 가볍게 행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망치면 끝이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그만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실행하다 보면 자신감도 더 생기더라고요. 네 번째는 먼저 웃자.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독일의 티체 박사는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기관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 웃는데 성인은 5번 웃는다고 해요. 웃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은 줄어들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만 많아지기도 하죠.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고 웃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얼음물이 든 양동이에 손을 담그는 일, 즉 싫은 일을 시키고 웃는 표정 또는 중립적인 표정을 하게 했는데요.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한 사람들이 중립적인 표정을 한 사람들보다 심장박동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웃으면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즐거운 일이 없어도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해요. 웃음은 가장 좋은 의사라고 합니다. 먼저 웃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자. 어느 중년 여성이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고려 중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나이가 들면 혼자가 좋다고 하는데 재혼을 해야 하나 망설여진다고 해요. 여러분, 이 여성은 재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살아야 할까요? 나이 들면 과연 혼자가 좋을까요? 혼자 고립되라는 말이 아니고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나 싶어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혼자든 함께든 즐겁고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배우자나 연인이 아니어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50만 번 웃는다고 해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본능적인 신체 반응이 아니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유머러스한 말과 상황에도 웃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연결하는 감정적인 배경을 만들기 위해 웃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어울리는 시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건강한 식사를 하자.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마음과 영혼을 만드는 기본이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마음이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내 일상을 살펴보면 숙면을 못하고 인스턴트 음식이 느는 등 몸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기초는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마음 편하게 사는 6가지 방법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힘든 것을 선택하자. 두 번째는 미리미리 하자. 세 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자.
네 번째는 먼저 웃자.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자. 여섯 번째는 건강한 식사를 하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삶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대별로 참 열심히 살죠. 학생들은 새벽부터 학교와 학원 다니며 공부에 열중하고 20, 30대는 직장에서 일하며 치열하게 투자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년들은 부모님 챙기고 자녀 돌보며 돈 벌고 가사일까지 바쁘게 사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대의 행복지수가 낮을 뿐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은 더욱 행복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 행복지수가 U자형 그래프입니다. 즉 중년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줄어들었다. 고령층이 될수록 안정감을 느끼면서 다시 행복지수 곡선이 상승하는데요. 유독 우리나라는 중년층에서 꺾인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 행복지수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인을 살펴보니 경제력, 건강, 인간관계로 인한 고립감과 정서적 소통의 부재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우울하고 외로워하는 분들도 있고 인생이 재미없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깊어져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의 최인철 교수님이 쓴 굿 라이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 즉 쾌족의 상태는 고통의 완벽한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행복한 감정 상태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긍정적인 감정들의 상대적 비율로 측정된다. 부정적인 감정 경험보다 긍정적인 감정 경험이 더 많을 때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부정적인 감정 경험이 전혀 없어야만 행복하다고 결코 정의하지 않는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말처럼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빠른 속도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포라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느껴야 한다. 중요한 목표가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를 받는 상황에서는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해야만 즉각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고통을 경험해야 할 상황에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행복이 고통의 완벽한 부재 상태일 것이라는 생각은 완벽하게 틀린 생각이다. 그것은 마치 완벽한 결혼 생활이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행복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즐거움처럼 가벼우면서 대가의 작품에서 경험하는 영광과 경외감처럼 깊이가 있다. 행복은 고통의 완벽한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려는 자세다. 무엇보다 행복은 행복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단 하나의 감정이 아니다. 삶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슴이 설렌다면,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이다. 책 내용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취업만 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가 사라진다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면 등 나의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고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고통을 얼마나 지혜롭게 조절하며 사는가가 행복한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역경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일정한 숙제를 통과해야만 음식을 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숙제를 주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맛있는 것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면서 맛있는 것만 먹고 산 쥐들은 비만과 무기력에 빠져 죽었고 그에 반해 먹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숙제를 풀어야 했던 쥐들은 체중 증가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했다고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건 인생의 의미를 찾을 기회가 되더라고요. 저 또한 어려웠던 결혼 생활과 이혼 후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과정들이 제 자신을 성찰하고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행복을 느끼며 사는 건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역경을 이겨낼 단단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저자의 말처럼 행복은 고통의 완전한 부재를 뜻하지 않고 행복한 삶이란 가슴에 관심 있는 것 하나쯤 담고 사는 삶입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도 찾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은 관심 있고 즐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전 자연에서 걷는 것이 늘 관심사고 즐거운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었던 30대에 자연에서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살아갈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산 위에서 풍경을 보고 바람을 맞으면 영혼이 충만해지는 걸 느끼고 마음도 고요해지더라고요. 저자는 나는 행복한가와 같은 말이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또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으면서 동시에 지극히 일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중년에 나를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통해 자신을 통찰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슴에 관심 있는 것 하나쯤 찾아내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TV 비대면 개인 상담을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고민, 지인들과 나누어도 답답함이 더해갈 때, 개인정보 때문에 상담이 망설여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을 제가 함께 나눠드릴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